네, 장구경을 기억하는 그 두 번째 시간 오늘 만나보겠는데요. 이 작품으로 시작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천녀요원인데요. 장구경의 가장 아름다운 또 이미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4대 기서인 요제지 중 귀신 여자와 한 순수한 청년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설화였죠. 뭐 그 당시 개봉 당시 1987년 작품인데 이 작품의 인기가 대단했었어요. 특히 뭐 장구경의 그런 미소년의 이미지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왕조연 배우에게 더 반응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저도 책받침이 있었습니다. 사실 천녀요원 하면 왕조연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귀신인 왕조연과 너무나 순수한 남자인 장구경의 사랑을 이룰 수 없는 사랑을 그리고 있는데 이 영화 속에서 너무나 멋진 그 중국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왕조연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네.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았죠. 이 당시에 한국 그 예능 프로그램에도 많이 출연했어요. 그래서 왕조연 배우가 그래서 왔을 때 그 주병진 쇼 아세요? 그 당시에? 아, 알죠. 그 주병진 쇼에서 모릅니다. 그 주병진 씨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귀신 영화에 많이 나오시는데 귀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그런 질문까지 했었고요. 또 이경규, 임백천이 같이 진행하던 그 TV쇼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똑같은 그 천녀요원 같은 그런 나풀거리는 의상을 입고 그 양자강이라고 하는 철가방을 들고 그 배달을 가는 그런 장면도 찍었었어요. 그래서 그 이경규 씨가 이제 정말 이상한 중국말로 빨리 그릇 찾아와라 해 뭐 이런 아 조용 땅땅 다 먹으면 그릇 찾아와라. 아 그래라 지금 어제야 그 옷을 외상 사절 알았다. 네, 더군다나 이 천녀요원 같은 경우에 이 장구경에게 또 잊을 수 없는 이유가 장구경을 부르는 애칭이 있어요. 바로 꼬고인데요. 꼬고. 꼬고인 이유가 그 오빠를 뜻하는 꺼거. 그 꺼거를 되게 귀엽게 발음해서 이제 꼬고라는 그래서 지금 뭐 장구경 팬클럽이나 이런 데서는 꼬고라고 많이 부르죠. 뭐 조토끼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장구경의 미소년 이미지가 천녀요원에서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첫 장면에서 이미 등장하는 순간 판가름이 난다고 할 수 있죠. 그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 영채신이죠. 장구경 연기한 영채신이 정말 비를 맞으면서 그 비를 피한 자리에서 이 거대한 빵. 저는 그때 중국에 가면 저런 빵을 먹을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근데 그 빵 크기랑 장구경 얼굴 크기랑 거의 비슷해요. 네. 얼굴이 워낙 작은 건 거죠? 작으니까 그 빵을 먹고 있는데 그 비가 실제로 온 비예요. 그래서 장구경이 나중에 인터뷰한 것들을 보면 그 자기가 지금껏 영화 촬영하면서 가장 힘들게 촬영한 영화 중에 하나로 천녀요원을 많이 꼽죠. 실제로 장마철에 촬영을 해가지고 실제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힘들기도 했는데 늘 매번 이 전통 의상 분장, 메이크업을 해야 됐기 때문에 천녀요원이 자기는 가장 힘들게 찍은 영화 중에 하나다 이런 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뭐 목욕통 장면 일명 그 장면에서의 그 두 배우의 어떤 케미스트리? 그 장면이 빼놓을 수 없죠. 그 목욕통 안에 장구경이 숨어 있는데 이 인간이 숨을 쉬면 귀신은 그걸 알아차리니까 목욕통 안에 계속 숨을 참고 숨어 있다가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숨이 터지면 그 왕조연과 사이가 안 좋은 다른 귀신이 알아채고 장구경을 죽이겠죠. 그래서 장구경이 목욕통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인공호흡을 시켜주는 거죠. 옷을 풀어 헤치면서 그 장구경의 입을 왕조연의 입으로 막으면서 이제 목욕통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장구경에 대한 책을 쓰면서 굉장히 그 당시에 좀 여혐적인 표현을 꽤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책을 뭐 개정판을 낸다 그러면 좀 그런 부분들은 좀 고쳐 써야겠다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천녀요원에서
또 첨언하실 말이 한 말씀 있으시다면. 네, 천녀유언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자면 빼놓을 수 없는 게 2011년에 그 여비신 감독의 리메이크 천녀유언이 나왔었죠. 그 작품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근데 많은 팬들이 걱정을 했어요. 장국영이 연기한 영채신을 과연 지금 중화권의 어떤 남자 배우가 연기를 할까? 과연 장국영의 이미지를 그 누가 연기해도 훼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게 되게 기대가 컸는데요. 이 여비신 감독이 천녀유언 홍보차 방한했을 때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비신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국영의 이미지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영채신을 누군가 연기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고문이다.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설정을 바꾼 게 그 원작 천녀유언에서 그 영채신과 섭소천 그 둘 사이에 지켜보고 있던 연적하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퇴마사죠. 그렇죠. 그런데 이 천녀유언을 보면 이 퇴마사도, 이 퇴마사 연적하도 왕조연을 사랑했던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가설로 이 리메이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천녀유언 리메이크를 보면 장국영은 사실상 그러니까 장국영이 연기한 영채신은 이제 리메이크작에서 이 부차적인 인물로 묘사가 되고요. 바로 이 연적하와 섭서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역할을 받았던 그 배우가 제가 어떻게 장국영 그 배우의 아우라에 다가갈 수 있겠어요? 라고 이렇게 어려움을 얘기를 하니까 여비신 감독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화는 당신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 리메이크 천녀유언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작품이긴 한데 그래도 영화가 마지막에 끝났을 때 장국영 본래 목소리인 노래죠. 주제곡이죠. 노수인 망망이 들려오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건 아쉬움은 컸지만 마지막에 그 노래가 장국영 본래 목소리로 흘러나올 때 정말 그 극장 안에서 거의 뭐 얼어붙은 채로 끝까지 음악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렇게 즐거운 영화로 기억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이제 요괴가 나온다 하면은 강시 같은 아주 코믹한 영화나 아니면 이제 이제 홍콩 영화 하면은 무술 영화 이런 이분법 안에 살고 있었을 때 굉장히 획기적인 또 다른 지점을 또 말해준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장국영의 앳된 모습과 함께 이 영화를 감상하셔도 굉장히 좋을 작품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에 이렇게 장국영 배우의 많은 작품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많은 작품 중에서 어떤 영화를 봐야 한다 고르는 게 굉장히 즐거움이자 또 어떻게 보면 고문이기도 해요, 팬들에게는. 그렇지만 그 많은 작품 중에서 오늘 그 연지구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1988년 작품이고요. 함께 죽기로 한 장국영과 매연방의 얘기를 그리고 있었죠. 그런데 죽어서 다시 오기로 한 장국영은 오지 않고 그 대신 현세에 매연방이 나타나게 되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관근부 감독의 존재가 중요한데요. 완영옥 그리고 이 연지구 같은 작품들을 통해서 뭐 그 당시에는 뭐 왕가위 뭐 이런 감독들이 뒤지지 않는 정말 홍콩 영화를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연지구는 홍콩의 노스텔지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옛 홍콩의 모습이 잘 담겨있는 그런 또 경험을 소재로 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이 작품이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이 매연방의 존재인 것 같아요. 이 장국영과 가장 친했던 뭐 남자 배우, 여자 배우 누구냐 이렇게 질문들을 뭐 해보게 되면 역시 여자 배우 중에서는 매연방이 아닐까 싶어요. 이 장국영과 매연방은 가수이자 배우였다고 하는 그런 큰 공통점이 있는데요. 더군다나 이 장국영과 매연방은 나중에 더 이상 상을 받지 않겠다라는 선언까지 해요. 왜냐하면 홍콩에 있는 수많은 음악상들을 거의 뭐 남자는 장국영, 여자는 매연방이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니까 나중에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는 그만 받겠다. 힘드니까 뭐 더 이상 이제 상을 받지 않겠다. 뭐 이게 뭐 바람대로 된 것은 아니지만 뭐 그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니까요. 더군다나 이 매연방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가까웠던 나머지 장국영이 세상을 떴을 때 이 매연방은 투병 중이었어요.
맞아요. 실제로 네. 장국영이 죽었던 그 해에 매연방도 세상을 떠났죠. 아까 뭐 강근봉 감독 잠깐 얘기하셨지만 진짜 스타일 미학이 엄청 이 영화는 대단한 작품이죠. 거의 그 왕가희 감독의 화양연화의 어떤 단초들을 이 작품에서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화려한 미술과 뭐 미술 세트 이런 것들을 또 의상 이런 것들을 보는 즐거움도 이 작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작품을 봤을 때요. 홍콩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 이유는 네. 이 죽어서 현재 다시 살아난 이 매연방이 홍콩을 같이 네. 여행을 해요. 그 만나게 된 신문 기자랑 그때 트램을 타고 맞아요. 계속 다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저는 홍콩을 잘 몰랐는데 네. 도시 안에 그 트램을 타고 다니는 전경이 너무 좋아서 홍콩에 가면은 한번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는데 지금 홍콩을 찾으시는 분들은 뭐 홍콩섬의 홍콩 트램은 다 아실 테고 네. 또 예전에 매연방이 과거에 있었던 그 기녀들의 그 공간이 있는데 네. 거기를 나중에 다시 찾아가니까 거기가 유치원으로 바뀌어 있어요. 네. 그 장소까지 다 가고 네. 예전에 기녀들이 있던 그곳이 지금은 유치원으로 바뀌어 있고 거기에 고가도로가 생겨가지고 네. 다 풍경이 바뀌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는 장면들도 기억에 남습니다. 네, 아마 또 홍콩 영화의 어떤 그런 잃어버린 정치들을 확인하는 기회로도 좋은 가이드가 될 만한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또 연지구 장국영의 태양별이에서의 경극의 분장도 또 이 영화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태양별이 앞서서 장국영이 그 경극 분장을 한 것인데요. 재밌는 것은요. 이 연지구의 제작자가 바로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룡이에요. 네, 네. 성룡이 어떻게 연지구를 제작했지 뭐 이런 궁금증도 가질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성룡이 뭐 꽤 많은 작품들을 직접 제작을 했었고 또 이 영화에 대한 애착이 커가지고 이 영화에서 분장이랄까 네. 이런 것들을 전폭적인 지원을 해줬죠. 또 그 당시에 성룡 같은 경우에 경극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태양별이가 만들어질 때 네. 성룡이 태양별이에 출연을 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성룡 이 직접 예전에 네. 경극학교에 다녔던 배우이기도 네. 하니까 경극들을 잘 하거든요. 분장도 직접 다 했었고. 어떤 역할을? 네, 그런데 네. 그 태양별이가 약간 그 동성애적인 요소가 네. 있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마음에 걸려서 출연을 고사를 했다고 해요. 네. 지금까지 연지구를 좀 살펴봤고요. 또 다음 작품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영화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기억하시고 좋아하는 장국영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1997년에 발표된 왕가희 감독의 해피투게더입니다. 아비정전 동사서독에 이어서 왕가희 감독과 장국영의 세 번째 협업이었던 작품이기도 하죠. 보영과 아이의 그 두 연인의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아르헨티나로 자신들의 어떤 사랑을, 관계를 새롭게 하려고 떠났던 연인이 결국은 좋지 않은 결과를, 굉장히 가슴 아픈 그 결말을 맞이했던 그 사랑을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개봉 당시 동성애가 국민 전체 정서에 반한다 이런 이유로 이 극장 상영이 금지가 됐었고 결국에는 많은 또 관객들이 이 영화에 대한 어떤 그 보고자 하는 열망을 담아서 불법으로 영화를 봐야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무삭제판으로 몇몇 장면이 좀 삭제된 채 개봉을 하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 작품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장국영의 필모그래피에서. 해피투게더는 왕가희와 네. 장국영 두 사람의 작품 중에서 가장 최고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만들어질 수 없는 영화. 어떤 의미에서? 마법 같은 영화죠. 마법 같은 영화.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왕가희 감독은 악명이 높았죠. 네. 촬영 일수가 무한정 길어진다. 영화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 네. 배우들도 이 영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른다라는 그런 악명이 되게 높았는데요. 이제는 뭐 제가 뭐 그런 방식의 촬영을 선호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네. 그렇게 영화를 찍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해피투게더의 많은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이건 연출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날의 날씨,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네. 왕가희 감독과 배우가 그냥 즉흥적으로 찍은 것 같은 네. 장면들이 저는 꽤 많다고 느끼거든요. 왕가희를 두고 장국영과 양조위를 비교하는 시선이 되게 많죠. 네. 그런데 이제 왕가희 영화에서 사라진 그 무엇을 얘기할 때 그 비교가 되게 유효한 게요. 아비정전을 찍을 때만 해도 왕가희는 장국영에게 완전히 매혹당한 감독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당시 현장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왕가위가 장국영한테 애교를 부린다고 그래야 되나? 잘 보이려고 한다고 네, 그래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이거는 생각 잘 못 해봤을 텐데 장국영이 왕가위의 형이에요. 아, 장국영이 네. 왕가위 감독보다 2살 더 많거든요. 네, 굉장히 무슨 나이차, 뭐 장유유서 네. 이런 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왕가위한테 장국영은 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그렇고 뭐랄까 오히려 주도권을 가지는 경우가 장국영이 더 많을 때도 있고 혹은 장국영이 삐치거나 왕가희가 더 형에게 욕을 하거나 하여튼 이렇게 계속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처음에 의도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장면들이랄까 영화의 정서랄까 그런 것들이 저는 영화에 오롯이 많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요소들이 다 모여서 그 걸작으로 만들어진 게 저는 해피투게더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영화가 다시는 만들어질 수 없는 영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그런 점 때문에입니다. 네. 원래 해피투게더의 그 중국 제목이 충강사설이라는 제목으로도 많이 알려졌었는데 구름 사이로 잠깐 비치는 봄 햇살이잖아요. 아마 이제 이 두 연인의 사랑에 있어서도 이 제목과 같은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만큼 그 장국영 그 장국영의 어떤 그런 사랑, 절절한 느낌들이 잘 살았던 작품으로도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전 이 영화에 이제 소품을 꼽으라면은 계속 장국영이 덮고 있던 그 담요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담요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무수한 사랑의 언어들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장면에 대한 얘기를 좀 이 왕가희 감독의 해피투게더가 어떤 프로덕션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이후에 진행이 됐는지 뭐 저는 잘 모릅니다. 네. 잘 모르는 가운데 유출을 하는 것일 뿐일 텐데요. 사실 이때 장국영은 가수로서도 엄청나게 유명하고 바빴죠. 그쵸? 그래서 네. 해피투게더를 아르헨티나에 가서 찍고 그러던 와중에도 콘서트 일정 때문에 다시 홍콩으로 네. 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영화는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러니까 사실 왕가희 감독과 충돌도 굉장히 많았겠죠. 네. 그런 가운데서 이 장국영이 이 영화에서 불쑥 사라져요, 사실. 네. 그러니까 양조위는 마지막까지 뭐 대만에 와서 자기의 나레이션이 있고 뭐 네. 그렇죠. 근데 이 영화는 아비정전과 비교를 하면 장국영의 나레이션이 없고 이 영화에서 그냥 사라져요. 네. 담요를 껴안고 이제 끝나버린 사랑에 대해서 막 한탄하면서 엉엉 울면서 이제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죠. 네. 저는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아이가 그렇죠. 살아갔을까? 네. 이 이후에 장국영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보영이 살아갔을까? 네. 아위가 살아갔을까?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동사서독 리덕스로 네. 찾았던 왕가희 감독을 인터뷰를 했죠. 네. 그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왕가희 감독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영의 어떤 이 보영, 장국영 네. 연기한 보영이 영화에서 갑자기 사라진 게 맞다.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를 종결부를 찍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그게 장국영의 죽기 전에 찍은 네. 장국영하고 찍은 마지막 자신과의 유작인데 장국영과 그렇게 끝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동사서독 리덕스를 네. 다시 찍을 결심을 했던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장구경에 알려진 유작은 이도공간이지만 네. 실제로 나온 연도로 보면 이 동사서독 리덕스가 저는 장구경의 실제 진짜 유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거기서 재편집을 하면서 장구경의 마지막 모습으로 동사서독 리덕스를 끝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영화는 계절마다 절기마다 순환하는 의미를 줬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울컥해지는데 어떻게 보면 장구경을 해피투게더 자기 영화와 네. 정말 그 작별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네. 이 동사서독 리덕스로 연결 지점을 선물로 네.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뭐 해피투게더 하면 사실 그 또 이과수 폭포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장면에서 나오던 음악이 있었죠. 네, 카에타노 벨로주의 음악. 제가 차마 따라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꾸꾸루꾸꾸 팔로마. 네. 최근에 아카데미 수상작인 문라이트에서 네. 샤이론이 호환을 찾아 네. 떠나던 그 차의 뒷배경으로 네. 바로 이 꾸꾸루꾸꾸 팔로마가 네. 들려왔죠. 맞습니다. 네. 이 문라이트 감독이 왕가희 감독에게 오마주를 바친다고 했던 게 그런 식으로 사운드 트랙으로 표현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바로 그때 이구아수 폭포 장면에서 양조위가 계속 네. 이 전등갓을 보고 있어요. 침대 옆에 있는. 네. 이게 바로 그 전등갓이 들어있는 게 바로 이 제품인데요. 기념비적인 네. 네.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가 이거 산 지가 한 1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비닐 포장이 그대로 네, 되어 있네요. 이건 언제 개봉하실 건가요? 개봉해보면 다 깨져 네.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러나 확인하지 못하는 걸로. 네. 참, 네. 쓸쓸한 정서가 묻어있는 이런 네, 리미티드 에디션 박스 얘기까지 해보았습니다. 아마 그 문라이트의 장면 같은 경우도 그 장면 하나로만 기억되는 게 아니라 그 음악이 나오면서 이 해피투게더의 정서가 같이 더해져서 더 깊게 와닿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그 장구경을 기억하게 하는 여러 작품들을 저희가 그 장구경 책을 집필한 주성철 기자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고 언급해야 할 작품들도 너무너무 많은데 네, 이 짧은 시간 안에 네. 그 장구경의 전체 이 필모를 다 훑는 거는 네. 불가능하죠. 네. 그래도 편집장님께서 딱 한 작품만은 이 작품은 꼭 얘기하고 싶다, 아쉽다 하는 작품이 있다면 어느 작품일까요? 네, 저는 추가로 언급하고 싶은 작품은 바로 네. 백발마녀전입니다. 아, 네. 저도 그 작품 좋아해요. 제가 네. 꼽은 이유는 장구경은 언제나 미소년의 네. 미남자의 막 엄청난 이런 좀 그 남성성을 보여준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남성성을 보여줘서 이제 좋았다기보다는 이 백발마녀전은 장구경의 가장 에로틱한 모습. 네. 네, 그 폭포가 쏟아지는 그곳에서 임청아와의 어떤 네. 에로신 어떤 그 러브씬인데 러브씬. 네. 정말 에로틱해요. 네. 장구경에게서 저런 모습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네. 그래서 저는 백발마녀전을 한 번씩 다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오롯이 그 사랑하는 여인을 기다리던 그 모습이 저도 네. 지금도 선한데요. 아마 그 모습을 또 이렇게 다시 보면 장구경 배우에 대한 그런 이미지들이 한꺼번에 다시 불러져 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저희 또 장구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자리는 여기서 그러면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영상에 대한 반응이 좋다면 네. 또 다른 장구경 이야기로 네. 찾아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작품들이 있으니 네, 다 얘기하면 좋겠죠? 한 요만큼까지밖에 못 갔어요. 네. 그래서 오늘 네. 장구경을 추억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네. 가져서 뜻깊은 네. 시간이었습니다. 네, 내년 4월 1일에도 다시 또 만나 뵙기를 바라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